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유쾌하고 즐겁고 오늘은 또 알찬 지식까지, 그렇습니다. 정보까지 전해주실 네. 아주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준마렐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요. 쇼핑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요. 하지만 늘 당당한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금 씨는 네. 아직 연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직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럼 본인이 언제 가장 사랑스러우세요? 저요?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네. 뭐 먹을 때 가장 사랑스럽대요? 그러면 언제 가장 밉상이래요? 뭐 먹을 때 가장 비싸네요. 그렇죠. 아, 참, 어떻게 제가 예상했던 대답과 그쵸. 한치 어긋남도 없이, 그렇죠? 이제 두 분이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김준하 팀장님, 만한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네. 김 팀장님. 네. 아내분이 언제가 가장 미워 보이세요? 네,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런 적이 몇 번 없어서. 네. 그럼 언제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항상이죠. 그런 적이 몇 번 없는 그 미웠던 건 어떤 너무 때인가요? 구체적이시다. 한 1초 정도? 1초 정도. 정도일까요? 아니, 네. 분장실에서 하신 말씀하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다르시죠? 말씀하고 너무 다르셔서. 네, 역시 방송을 아시는. 그렇죠. 네. 뭐 그게 어쨌든 상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남편분이 가장 아이고 저놈의 인간 뭐 이런 느낌 들 때가. 네. 믹서일 때. 일상일 때요. 솔직히. 제 마음 안 알아주고 뭐 시댁과의 갈등에서 이제 제 마음 잘 안 알아줄 때가 제일 힘들고요.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장 가지가 있었는데 네, 팀장님이 맞네요. 갑자기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좀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그럼 가장 사랑스러울 때. 가장 살아왔을 때는요. 지금 한 25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네. 지금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또 결혼해서 한 20년을 지나고 났을 때 그런 미운 점, 고운 점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세요. 방송이라는 거는요. 네. 이렇게 솔직 담백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김 팀장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네, 뭐, 진실되게 얘기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미우세요? 가장 미울 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국민건강보험 바로 알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뜨거웠죠. 그리고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맞아요.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2탄이 네. 준비되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지난번에 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특히 저요. 네, 그쵸. 네. 예, 요거 조정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던 부분 네.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몰랐던 것들 문제점에 대해서 찝었으면 오늘은 네.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정말 준마렐라 분들에게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팀장님? 마틴님. 예. 건강보험료 이제 부가와 그 징수에 불만을 품고 보험료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에는 1,420명의 의료비 요청이 있었는데요. 네. 2010년에는 10%가 증가가 됐고 2011년에는 16%가 증가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그 조정의 그 진행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이나 소득, 생활 수준 또 경제활동 참가율들이 반영이 돼서 고지가 되는데 네. 이때 소득이 발생되는 시기하고 재산이 취득되는 시기 또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기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시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들을 이제 고려해서 가입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의 이렇게 변동 상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걸린다고 셈이에요. 그러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열을 올렸던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 준마릴라님들 직장 다니실 때 보험료 쭉 올랐다가 네. 떨어질 이제 때는? 그만두시고 집안에 계시는데도 그 보험료는 떨어지지 않고 쭉 올라 있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실직한 이 직장인들을 위한 또 제도가 있다고요? 네, 네.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라고 해서요. 네. 실직한 이후에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렇죠.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일정 기간 한 1년 정도를 그 직장 의료보험에 준하는 그 보험료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직하시고 첫 보험료 나오기 전에 한 달 이내에
신청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한 달 이후에 만약에 내가 그 정보를 모르셨던 분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한 달 이후에도 신청을 해도 상관없나요? 이 방송 보시고 네. 꼭 이제 만약에 실직하시면 네. 한 달 이내에 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한 달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유예를 1년 정도 해준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1년 정도를 이제 다시 또 취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 또 다시 직장 예. 가입자가 되시니까 뭐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사실은 이제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역 가입자들은 너무 이제 소득, 재산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니까 네. 사실 요건 이제 직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다 일원화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주말엘라 분들도 요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렇죠.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를 앞두신 네. 우리 주말엘라 분들께서는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 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그쵸. 깨끗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네. 정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현명한 의료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현명한 의료 방법에서 첫 번째는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이용하기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병원 규모가 클수록 진료비를 가산시키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별 가산율은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60% 이렇게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뭐 정확히? 특진이라든가 그 병원 비용들이 의원에 비해서 뭐 60%더 나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예. 병원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병원을 가면 갈수록 예. 돈이 더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는 일반 동네 의원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예. 얘기죠. 그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의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이제 질병의 그 경중을 좀 찾아가지고 그 적절한 의료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마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해서 대학병원 가면 안 되겠다는 무조건 거예요. 큰 병원에 가는 게 사실은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방법이 아니네요.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응급실을 가지 않습니까? 네. 응급실 가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제 응급 의료비가 따로 책정이 되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됐을 때 국가에서 정한 응급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 상황에 해당하면 이제 급여가 되는 거고 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네. 이제 일반 진료가 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이거 좀 예. 이따가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밤에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또 휴일에 아픈 경우도 그래요? 있어요. 이럴 때 병원에 찾으면 또 진료비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대부분 이제 휴일이나 밤늦게 아픈 경우가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가실 수 있는 곳이 이제 응급실밖에 응급실밖에 없다 없죠. 보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병원비가 들어가고 네, 작은 병원 문 안 여니까 대학병원을 가야 되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럴 경우 이제 진료비가 30% 이상 더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1399라고요. 이제 응급 환자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의사가 상황에 맞게 이제 처방을 좀 그렇죠. 내려주고요. 그래서 집에서 좀 자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조치하시다가 아침에 이제 병원을 가실 수 있는 상황이면 예, 그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바로 응급실을 가야 상황에. 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어느 병원이 열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오. 예, 이런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9요. 네, 이거 너무- 알짜 정보예요? 네, 전화 1399 국번 없이. 콜센터 번호입니다. 네, 이쪽에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요런 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상황을 조금 보시고 그래요. 가시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요. 이 굉장히 많은 준마렐라 분들 네. 아시겠지만 베테랑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서는 아이들 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하는 방법 아시겠는데 새내기 준마렐라 분들은요. 맞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무조건 안고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아이를 와 정말 근데
우리 새내기 부모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열 좀 나고 이러면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낫다고 네. 생각하는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집에서 충분히 처치할 수 있는 걸 네. 미리 이제 알려주고 그렇죠. 또 아침에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1399. 1399 꼭 기억하시기 꼭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기훈 씨가 응급실 얘기를 잠깐 예. 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그래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식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응급실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그렇죠. 오. 예, 우리 국민들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네네. 한 가지는 이제 중증 질환이 발생이 되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시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를 한번 구분해 보는데요. 이 최중증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그 병원을 권역 응급의료센터이고요. 네. 중증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센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경증의 환자를 담당하는 곳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특정 질환, 뭐 독극물이라든가 화상 이런 것들을 꼭 관리해주는 또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네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진짜 응급할 경우.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네. 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가벼운 차림에 그러다가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해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뭐 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정신도 없고요. 지금 당장에 돈도 없고요. 맞아요. 연락도 누구한테 안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공짜로 해주는 건지 네. 아니면은 차후에 다시 갚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가요? 네, 일단 공짜는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진료를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그렇죠. 그 병원 내 응급실에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먼저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원래 돈을 안 주면 퇴원도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아 진짜 너무한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네, 그리고 이후에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국가에다가 이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신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뭐 심지어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까지도 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예. 신청은 네. 어디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은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그 진료비를 내는 곳이 있죠. 네. 이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네네. 게 원금만 내는 거죠? 뭐 이자가 붙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이자를 내시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진료 국가에서- 비용을 내고요. 네. 뭐 그 기타 재비용까지 다 뭐 입원실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봐주는 기간이 언제까지 갚아라 이 기간은 어떻게? 예, 그거는 이제 아마 6개월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콜센터 번호가 네. 1339번입니다. 어. 아, 3을 하나, 네, 3이 하나 1339가 아, 아니고요. 네. 1339번. 저희가 네. 뭐라고 그랬는데요? 133. 1339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1399 1399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1339입니다. 네. 야, 1339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39. 네. 그렇죠. 13 뭡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네. 병원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약을 또 이제 처방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약국에서 뭐 얼마입니다 하는데 과연 이 약제비가 합당한 건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또 이 약이 내가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이런 그렇죠. 어떤 약품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환자가 복용하는 그 약품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곳에는 의약품 정보 알아보기 항목이 있는데요. 네네. 약품 이름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약품에 대한 효능,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좋네요. 또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알아보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의약품을 처방할 때 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지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 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환자들에게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가지 이상의 그 약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병용 금기가 있고요. 네. 또 연령에 따라서 특히 소아한테 금지하는 연령 금기가 있고 임산부가 복용하면 안 되는 임산부 금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제비 계산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또 처방전을 약국에서 받아오게 되면은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하면은 거기서 약제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심이 된다면 한 번쯤 미리 우리가 예, 홈페이지를 건강보험 방문하시면 심사평가원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전천후로 한 참 번에. 좋네요. 그 홈페이지를 누가 그렇게 꼼꼼하게 잘도 만들었을까요? 정말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요, 저는요, 솔직히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진짜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네네. 뭐냐면 바로 비급여 부분이거든요. 네. 가면은 제가 예전에 무릎을 다쳐서 병원을 갔었어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기부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비급여라고 그러고 모두 비급여라고 그러고 예. 그 성형외과 갔어요. 성형외과 갔더니 다 비급여래요. 치과를 갔어요. 치과도 비급여래요. 성형외과 그럼 뭐 때문에 나는 갔나요? 건강보험료를 왜 내는 겁니까? 뭐 때문에 가셨어요, 성형외과는? 네? 뭐 때문에? 그건 비밀. 비급여. 알겠습니다. 네. 예, 비급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급여를 좀 줄이고 급여 수준을 좀 올리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80% 이상 지금 올리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제 예산이라든지 국민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병원별로 내가 이 병원에 가서 이런 진료를 받으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네. 이거 좀 잘 모르고 좀 미리 알고 싶다라고 하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가면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병원별로 지금 얼마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 확인할 수 있네요. 내가 병원을 선택할 때 이런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비가 요 정도 들고 저 병원은 요 정도 든다. 라고 하면 내가 좀 선택해서 그러네요. 가실 수도 예, 있으십니다. 우리가 네.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의료비 부분에서도 이제 선택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 응급이 되게 궁금해요. 네. 지금 또한.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아팠습니다. 무지하게. 그것도 추석 때.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이 문을 다 닫았길래 네.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을 가서 약간의 치료약, 약간 꿰맨 자국을 네. 이렇게 소독해주는 정도, 붕대 응급처치. 붕대 예. 갈아주는 정도, 엉덩이 주사 한 방. 딱 맞고 났더니 8만 얼마가 나와요. 이게 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왜냐면 그게 휴일이 아니었으면은 네. 일반 병원을 갔겠죠. 근데 그쵸. 휴일이어서 응급해서 병원을 갔는데 왜 이렇게 그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응급실에서. 네, 일단 그 응급 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한 15,000원부터 한 33,000원까지 네네. 네, 병원별로 다릅니다. 이제 큰 병원 가면 33,000원까지.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주 중증 질환이 아니라면 약간의 이제 출혈 이 정도는 이제 비급여 항목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비용. 그래서 사실 이제 응급실 가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네. 보통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서도 그냥 한 2시간 정도 좀 기다려 보자. 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응급실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네. 가시는 게 훨씬 더 그래요. 아까 알려주신 맞아요. 콜센터 네. 번호가 있잖아요. 네. 1339로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도 위급하다 하면 가시는 것도 좋은 근데 방법이네요. 만약에 응급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터넷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검색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나오는지 또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항목별로 다 포함이 되어 응급실 있고요. 또한, 네. 어. 근데 응급실 같은 경우라면 정말 중증의 경우라면 그 비용보다는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훨씬 낫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돈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아까 이제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급여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암도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소아암이요? 예, 특히 네. 백혈병일 경우에는 연간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암 검진 대상자 지원이라고 해서 네. 5대 암이죠. 네.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네. 그래서 5대 검진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재산소득이 전 국민의 그 50% 이하일 경우에는 급여를 2만 원, 2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책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원이 있는 거고요. 암 외에도 희귀 난치병을 앓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병들 예. 있잖아요. 오래 잘 낫지 않는 병들.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소득 수준에 좀 다르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한 그 국민 그 평균 소득의 한 300%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뭐 각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건강보험 사이트에 가서 조금 네.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네. 요즘 이제 미숙아나 저체중아 이런 네. 경우에도 이제 37주 이하에 이제 2.5kg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이는 무조건 또 됩니다. 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밖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콜센터가 129번입니다. 네. 예, 이쪽에서 이제 여러 지원들을 해주는데 의료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아프거나 네. 한다면 이제 재산이 없어서 없는 경우에 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사회사업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제 그 병원에 계시는 의료복지 사회 그 복지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세한 상담을 좀 해주실 거니까요. 이런 쪽을 좀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암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가 나오면은 2천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병원비에서 삭감을 하고 네, 병원비에서 삭감을 보통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병원에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하면 이 병원에서 이만큼이 나왔다 그러면 네,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네. 좀 해주고요. 이 밖에 이제 사실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즘 발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환자의 경우고 만약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검진 대상자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되고 또 폐암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폐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검진 대상자의 지원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건강보험 우리가 이제 당연히 가입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 네네. 네, 이제 이 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거네. 네. 이 경우에 이제 내가 이제 급여 항목들은 그 5% 이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비급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을 2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네, 본인이 이제 내신 금액만큼 지원을 좀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항상 하는 건강검진이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후에 이제 암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렇죠, 예, 오죠, 오죠. 30대 때부터 뭐 30대는 뭐가 무료고 40대는 뭐가 무료고 그런 검진을 미리미리 받아두셔야지 이런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네, 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꼭. 위암, 대장암 네. 뭐 이런 것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폐암 같은 경우는 그냥 엑스레이 정도로 근데 연간 3회 뭐 그건 어떤 네, 얘기인가요?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그 연간 100만 원씩 네. 총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국민건강보험료 내고도 우리가 모르니까 혜택을 못 그렇죠.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네. 근데 또 이 혜택들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 또 비싼 것 같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입원하셨을 때 그 간병인을 저희가 뒀거든요. 근데 이 간병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뭐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떤가요? 네. 예, 간병비 지원이 있는데요. 보호자가 없는 이제 환자를 위한 간병이 있고요. 네. 또 재간 환자 간병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치료를 하거나 네. 요양하시는 분들한테 치료 약품이라든가 가정 간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장구 지원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장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뭐 휠체어라든가 목발, 보청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활용하시면 아는 게 좋겠습니다.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차고입니다. 계산 차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가 나왔을 때 난감합니다. 이럴 네. 때 좀 되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네, 네. 비급여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합니다. 내 병원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네. 하면 그 병원에다가 이제 그 청구 서류를 받아서 실제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려줍니다. 그래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진료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서류들이 있을까요? 예, 진료비 확인 신청서가 있고요. 진료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이 없을 시에는 병원에서 다시 재발급을 해드리니까는요. 네. 예, 발급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의료기관이요. 네. 주변에 병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근데 분명 그 병원들도 자기네들 전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데까지만. 네.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래요. 네. 뭐, 예, 같은 내과에도 뭐 내시경 전문인 데가 있고요. 그렇죠. 그럼요. 진짜 궁금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의사하고 이렇게 주변에 의사가 많긴 하지만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가장 동네에 있는 병원들 그러니까 주치의를 좀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내고 주치의를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그렇죠. 자주 다니는 병원에. 그렇죠. 나를 예, 제일 잘하는. 나를 제일 네. 잘하는 분들 그래야만 또 만약에 아프면 거기서 본인들의 이제 인맥을 또 동원해 줄 수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잘 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병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요즘 이제 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는 병원이라든지 예, 이런 정보들도 사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산모분들한테 제왕절개만 무조건 하는 병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네. 직접 이제 네. 좋은 의료를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 오늘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 1330. 이곳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좋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백분 활용하기. 네, 살펴봤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